최근 몇 시간 동안 은시장에서는 단순한 가격 상승을 넘어선 거대한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과거에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가격대를 단숨에 돌파하며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지구 반대편에서 훨씬 더 기이한 현상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시아의 실물 시장은 서구의 종이 거래자들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엄청난 프리미엄을 지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주한 진짜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일어날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실물 가격이 완고한 펜처럼 종이 가격을 끌어올리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두 시장이 서로 같은 척하는 연극을 멈추는 순간을 기다려왔다면 지금 바로 그 장면이 실시간으로 펼쳐지는 것을 목격하고 계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은을 보유하고 있거나 금 가격을 주시하는 분들 혹은 광산주들이 언제쯤 잠에서 깨어나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줄지 고민하는 분들에게 이번 사태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집안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는 은에 대한 가장 기이한 위협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어 볼 것입니다. 처음에는 웃음이 날 수도 있겠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는 순간 더 이상 웃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밤의 이야기는 단순히 은값이 올랐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핵심은 상하이의 실물 가격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급등했고 미국의 소위 쓴 가격이라 불리는 지표와의 격차가 2번이나 다시 확인해야 할 정도로 엄청난 프리미엄으로 벌어졌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그곳의 구매자들이 가격을 협상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가격이 조정될 때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 실제 금속을 확보하기 위해 입찰에 나섰으며 이를 얻기 위해 막대한 웃돈을 지불할 용의가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할 때 그것은 단순한 차트의 패턴이나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스템의 스트레스를 의미합니다. 만약 종이 시장이 공급과 수요를 진정으로 대변한다면 그러한 프리미엄은 결코 오래 지속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과서적인 경제학의 세계라면 차익 거래가 발생하여 그 격차를 메웠을 것입니다. 금속이 흐르고 가격은 평준화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교과서 속의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동양은 실물을 얻기 위해 입찰하고 서양은 아주 오랫동안 종이로 가격을 짓눌러온 탓에 실물 시장이 마치 다른 우주에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다룰 모든 이야기의 밑바탕에는 바로 이 실물과 종이 시장의 괴리라는 실타래가 얽혀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잠시 시야를 넓혀 우리의 감정을 차분하게 가다듬어 봅시다. 이런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것조차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겠지만 현재 은의 스객 가격은 $90 부근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뇌 구조를 다시 프로그래밍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은값은 $30 아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것은 소문이나 과장이 아닙니다. 이 정도의 급격한 움직임은 똑똑한 사람들조차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거대한 움직임은 거대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체 내용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문장이 될 수도 있는 말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리는 결정에 감정이 조종대를 잡게 두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사고 팔라고 말하는 금융 고문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초록색 양봉에 취하거나 처음 마주하는 빨간색 음봉에 당황하는 것이 여러분의 훌륭한 포지션을 망치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점입니다. 변동성은 이 시장에 입장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입장료와 같습니다. 그리고 은 시장에서의 변동성은 부드러운 롤러코스터가 아니라 난기류를 만난 로켓과 같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 핵심적인 미스터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서구에서 은값이 치솟고 동양에서 실물 프리미엄이 폭발하고 있는데 왜 세상의 대부분은 여전히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평생 보기도 힘든 막대한 양의 금속을 보유하고 있는 한은 고래는 현 상황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은이 격렬하게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100명이 모인 방에 들어갔을 때
화폐 시스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본 사람은 아마 1명 정도일 것입니다. 부채가 쌓이고 신뢰가 무너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질문을 던져본 사람도 단 1명뿐일 것입니다. 그리고 왜 실물 자산이 수천 년 동안 구명정 역할을 해왔는지 이해하는 사람 역시 그 1명일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첫 번째 거대한 동력인 실물 시장의 탈동조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몇 주 전 많은 사람들은 화면상의 승액 시세가 우리가 금속을 사기 위해 지불하는 실제 가격처럼 작동하지 않는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초기 단계와 매우 흡사합니다. 주요 실물 허브에서 거대한 프리미엄이 발생했다는 것은 금속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며 공급망이 이를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종이로 된 약속들이 취약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강력한 신호이지만 서구 종이 시장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더욱 기이해집니다. 최근 단 하루의 거래일 동안 종이 형태로 거래된 은의 양은 수억 온스에 달했습니다. 이 수치를 곰곰이 씹어보시기 바랍니다. 단 하루 만에 종이 시장은 전 세계 광산의 1년치 생산량과 맞먹는 양의 은을 거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정상적인 가격 발견 과정이라고 믿어야 합니까? 이것이 그저 유동성일 뿐이라고 기만당해야 합니까? 만약 여러분이 왜 은값이 억눌려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혹은 왜 은값이 현실과 동떨어진 방식으로 움직이는지 궁금해했다면 이것이 바로 그 답입니다. 이토록 거대한 종이 시장은 실물 공급이 부족할 때조차 공급이 충분한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금고안이 땀으로 젖어 있을 때조차 가짜 평온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물 시장이 종이 시장으로 하여금 현실과 화해하도록 강요하는 순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과 같은 폭발적인 움직임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간과하고 지나칠 법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이 신호에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시스템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알려주는 조용한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조폐국은 가격 산정 과정을 재평가하는 동안 특정 수집용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거나 일시적으로 멈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번역하자면 원가 투입 비용이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수요가 너무 뜨거워서 송장이 인쇄되기도 전에 낡은 가격이 되어버리는 제품을 팔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닙니다. 운영상의 스트레스입니다. 시장이 더 이상 예의 바르게 행동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메시지입니다. 이토록 큰 프리미엄은 화면상의 가격이 실제 인도 가격과 같지 않다는 시장의 비명입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과 실제로 그것을 손에 쥐고 있는 것 사이의 차이입니다. 이런 순간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파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종이 가격이 즐겁게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꾸역꾸역 올라가는 기이한 패턴을 보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파동이 심하고 거친 랠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 망치로 가격을 내려치는 듯한 갑작스러운 급락도 목격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가격은 다시 자석에 끌려가듯 슬금슬금 기어 올라갑니다. 이러한 행동 양식은 종이 유동성과 실물 희소성 사이에서 줄다리기가 벌어질 때 정확히 예상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장중에 나타난 기이한 움직임들, 즉 가파른 하락과 빠른 회복, 그리고 톱날 같은 지그재그 움직임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시스템이 느끼는 스트레스의 형상입니다. 시스템이 두 가지 현실을 동시에 균형 잡으려 애쓰고 있기 때문에 결코 매끄럽게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거물들의 움직임에 대해 말하자면 최근 은에 대해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던 주요 거래 데스크가 가격이 핵심 수준을 돌파함에 따라 강제로 포지션을 청산해야 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은 공매도를 한다는 것은 약속을 빌리는 것과 같다는 점입니다. 만약 가격이 당신의 예상과 반대로 충분히 빠르게 움직인다면 브로커는 당신의 의견 따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브로커는 오직 리스크만을 관리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포지션을 강제로 종료시키며 이는 곧 강세장에서 매수세로 전환됨을 의미합니다. 이미 물량이 부족한 시장에 이러한 강제 매수세가 유입되면
일반적인 랠리는 수직 상승으로 변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얼굴이 찢겨나가는 듯한 고통스러운 상황이라고 부릅니다. 시장은 단순히 당신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굴욕적으로 만듭니다. 여기에 제도적 서술의 변화라는 또 다른 층위를 더해봅시다. 주의를 기울이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수년 동안 주류 논평가들은 귀금속을 구시대의 유물처럼 취급해왔습니다. 그들은 마치 취미 생활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금융상품을 보유할 수 있는데 왜 금속을 들고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형 은행과 대규모 자산 운용사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아이디어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의 일환으로 귀금속에 의미 있는 비중을 할당하겠다는 것입니다. 1%나 2% 수준이 아닙니다. 그들은 실제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만큼 큰 비중의 할당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거대 자금의 아주 일부분만 실제로 유입되더라도 실물 시장의 규모와 비교하면 그 흐름은 엄청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규모의 문제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귀금속 시장에서는 자산 배분의 아주 작은 변화만으로도 거대한 가격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시 종이 거래량의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더 날카로운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거의 10억 온스의 은이 종이 위에서 거래된다는 것은 시장이 실물바가 아니라 청구권을 거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마치 영수증을 주고받는 것과 같습니다. 평상시에는 영수증 거래가 잘 작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수증이 제 기능을 하려면 창고에 가면 언제든 물건을 내줄 것이라는 신뢰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영수증의 수량이 실제 재고를 초과한다고 의심하기 시작하는 순간 게임의 규칙은 바뀝니다. 그때부터 인도 스트레스나 백워데이션 혹은 현금 결제와 같은 용어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완곡한 표현들은 사실 아주 단순한 현실을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즉, 예전 가격으로는 모두에게 돌아갈 만큼의 물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 말입니다. 저는 시스템이 내일 당장 붕괴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시스템이 종이에 의존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욱 취약해진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취약성이야말로 비정상적으로 거대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근원이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보를 가지고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만약 여러분이 실물 은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보관되고 있는지, 그리고 누가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네, 저는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집안에 숨겨진 위협에 대한 농담은 재미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실제적인 문제를 시사합니다.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저 쌓아두고 흥분할 뿐 구체적인 계획은 흐릿하게 내버려 둡니다. 그러니 지금 결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은더미는 가족의 자산입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해지 수단입니까? 혹은 특정한 목표를 위해 지정된 것입니까? 가격이 지금보다 더 미친 듯이 오르기 전에 이 대화를 나누십시오. 뉴스 헤드라인과 화면상의 숫자가 사람들의 관심을 갑자기 끌어올리는 것만큼 강력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만약 광산주를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들을 금속과 동일하게 취급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금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업입니다. 그들에게는 경영진이 있고 비용이 발생하며 정치적 리스크와 주식 희석 리스크, 그리고 재무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그 게임에 참여하려면 엄격한 규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셋째, 만약 그저 상황을 지켜보며 배우는 중이라면 가격이 움직이는 속도에 압도되어 절망하지 마십시오. 거대한 움직임은 위협적일 수 있지만 시장은 영원히 하나의 캔들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장은 숨을 고르고 사람들을 흔들어 털어내며 서로 다른 시기에 새로운 진입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임무는 감정적으로 추격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교육받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과 준비의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벽은 바로 우리 자신의 심리입니다. 시장이 요동칠 때 우리의 이성은 마비되기 쉽고 그 빈자리를 탐욕이나 공포가 채우게 됩니다. 가격이 $100라는 상징적인 숫자에 다가갈수록 대중의 열광은 더욱 뜨거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은 분명합니다. 모든 사람이 한 방향을 바라볼 때 시장은 종종 잔인한 반전을 선사한다는 사실입니다.
$100라는 숫자는 누군가에게는 이익 실현의 목표가 될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특정한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를 만들어내는 거대한 힘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물리적 프리미엄이 유지되고 실물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는 한 숫자는 그저 결과물일 뿐입니다. 우리는 숫자에 매몰되어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주체는 바로 기관 투자자들입니다. 오랫동안 주류 금융권에서 귀금속은 포트폴리오의 구석진 곳에 놓인 장식품과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 기류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대형 자산 운용사들과 은행들이 귀금속에 대한 비중 확대를 진지하게 논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1%에서 2% 정도의 상징적인 할당에 그쳤다면 이제는 전체 자산의 상당 부분을 실물 자산으로 채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움직이면 시장에 유입되는 자금의 규모는 개인 투자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해집니다. 은 시장은 그 규모가 매우 작기 때문에 이러한 거대 자본이 조금만 유입되어도 가격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폭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변화의 본질 중 하나입니다. 기관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가장 파괴적인 현상 중 하나는 바로 숏 스퀴즈입니다. 서구의 금융기관들은 오랫동안 종이 파생 상품을 통해 막대한 양의 은 매도 포지션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실물 공급이 줄어들고 가격이 그들의 방어선을 돌파하면 그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브로커들은 그들에게 추가 증거금을 요구하거나 포지션을 강제로 청산할 것을 명령합니다. 매도 포지션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은을 사들여야 하는데 이미 가격이 치솟고 물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러한 강제 매수세가 가세하면 가격은 수직으로 발사됩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의도라기보다는 시스템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작동하는 기계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이 과정에서 오만한 매도자들은 처참한 대가를 치르게 되며 시장은 그들의 고통을 자양분 삼아 더 높이 날아오릅니다. 이제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 광산 기업들에 대해 깊이 있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많은 투자자가 은 가격이 $90를 넘어서고 있는데 왜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아직 그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는지 의구심을 갖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레버리지의 마법과 위험성을 동시에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광산 회사가 은 1온스를 생산하는데 $20의 비용이 든다고 가정해 봅시다. 은값이 $30일 때 이 회사의 이익은 $10입니다. 그런데 은값이 $60로 2배가 되면 비용이 일정하다는 전제하에 이익은 $40로 4배가 됩니다. 가격은 2배 올랐지만 이익은 4배가 되는 것. 이것이 광산주가 가진 폭발적인 잠재력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인건비 상승과 에너지 비용, 그리고 정치적 불안정성과 같은 변수들이 이 계산기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투자자들은 기업들이 실제로 이 막대한 현금을 손에 쥐기 시작했다는 증거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실적 발표를 통해 그들의 금고가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순간 소외되었던 광산주들은 로켓에 올라탄 것처럼 무서운 속도로 가격 차이를 메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금 광산주들과의 차이점입니다. 금 광산 기업들의 지수는 이미 과거의 주요 고점을 돌파하며 앞서 나가고 있는 반면은 광산 기업들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구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습니다. 은 가격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자본은 자연스럽게 더 큰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은 광산 분야로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종목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이 위치한 국가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영진의 도덕성, 그리고 부채 구조를 면밀히 살피는 것입니다. 광산주는 금속 그 자체가 아니라 금속을 캐내는 비즈니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현상의 이면에는 전 지구적인 매크로 경제의 변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곳은 중국입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다시 한번 거대한 경기 부양책의 수도꼭지를 열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양의 유동성이 시스템에 공급되고 있으며 이는 곧 더 많은 화폐가 실물 자산을 추격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의 화폐 공급 규모는 달러로 환산했을 때 미국을 능가할 정도로 거대합니다.
이 거대한 자금 흐름이 실물 자산 확보에 우선순위를 두기 시작하면 글로벌 시장의 수급 균형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동양에서 시작된 이 강력한 수요의 파도는 결국 서양의 가격 결정 시스템을 집어삼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쌓여가는 부채의 산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부채 수준은 과거의 그 어느 시대와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거대합니다. 부채가 생산 능력을 초과해서 증가할 때 이를 해결하는 전형적인 방법은 화폐를 더 찍어내어 부채의 가치를 희석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선택이 아니라 수학적인 필연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저축하는 사람들의 구매력은 소리 없이 사라지고 실물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은 자신의 부를 지켜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화폐가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시적인 흐름은 단기적인 유행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되는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시대에 국가 간의 역학관계도 귀금속의 가치를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무역전쟁과 에너지 안보, 그리고 자원민족주의가 확산되면서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들은 타인의 약속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자산을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달러나 유로와 같은 종이화폐는 발행국의 신용에 의존하지만 금과 은은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닙니다. 공급망이 무기화되고 동맹관계가 재편되는 혼란 속에서 실물 자산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은이 그 뒤를 맹렬히 추격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저는 이 모든 복잡한 지표들을 설명하면서 여러분이 길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장은 여러분을 유혹하고 겁주며 끊임없이 시험할 것입니다. 가격이 급등할 때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환희를 주다가도 가격이 조금만 내려가면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공포를 심어줄 것입니다. 이 거친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만의 명확한 전략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이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목표로 하는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시장이 여러분을 위해 계획을 세우게 내버려 둔다면 여러분은 결코 그 결과를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거대한 변화의 마지막 조각인 대중의 심리와 유통시장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볼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신만의 명확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조만간 우리가 마주하게 될 시장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상승이 주로 기관 투자자들이나 거대 자본, 그리고 정보의 밝은 일부 계층에 의해 주도되었다면 앞으로 펼쳐질 풍경은 일반 대중이라 불리는 소매 투자자들의 거대한 유입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소매 수요는 기관의 수요와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충동적이고 감정적이며 뉴스 헤드라인과 놓치고 싶지 않다는 공포, 즉 포모 증후군에 의해 움직입니다. 대중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하면 가격의 움직임은 더 이상 매끄러운 곡선을 그리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가격의 불연속성이 나타나며 차트에는 거대한 갭이 발생하고 실물 매장에는 제품이 매진되었다는 안내문이 붙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바로 가격 책정의 단계에서 배급의 단계로 전환되는 순간입니다. 평상시에는 돈만 있으면 언제든 원하는 만큼의 은을 살 수 있지만 공급망의 과부하가 걸리고 실물 재고가 바닥나기 시작하면 시장은 가격을 올리는 것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인도 지연이나 판매 수량 제한과 같은 조치들이 취해지며 이는 시장이 극도로 과열되었음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만약 여러분 주위에서 실물 은을 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배송 기간이 몇 달씩 걸린다는 소식이 들려온다면 그것은 시장이 이미 이성적인 영역을 벗어나 광기의 영역으로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은의 가치를 가늠하는 또 다른 중요한 지표는 금과 은의 가격 비율입니다. 역사적으로 금과 은의 비율은 시장의 심리와 화폐 시스템의 건전성을 반영해왔습니다. 만약 금 가격이 먼저 치솟으며 은과의 격차를 벌린다면 은은 언젠가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 더욱 폭발적으로 상승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 비율이 급격히 좁혀진다면 그것은 은이 가진 화폐적 성격이 부각되며 시장의 주인공으로 등극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이 비율을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자산 배분을 결정하는 규율의 도구로 활용해야 합니다.
감정에 휘둘려 추격 매수를 하는 대신 비율의 변화를 살피며 냉정하게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는 과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화폐 발행이 일상화되고 부채를 더 큰 부채로 덮는 것이 당연시되는 세상에서, 그리고 지정학적 갈등이 공급망을 파괴하고 자원이 무기화되는 세상에서 실물 자산은 더 이상 대안이 아니라 필수 자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결코 짧은 기간 안에 되돌려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고 기관들이 자산을 배분하는 원칙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거대한 조류입니다. 일단 이 흐름의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면 그것은 아주 긴 활주로를 따라 오랫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시장에서 일찍 진입하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평온하다고 말할 때 혼자 위기를 준비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 취급을 받기 쉽습니다. 하지만은 가격이 $90를 돌파하고 세상이 뒤늦게 법석을 떨 때 여러분이 이미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은 여러분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 줍니다. 일찍 준비하는 것은 결코 편안한 과정이 아니지만 사후적으로 보았을 때 그것만이 유일하게 안전한 길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시장이 우리를 isolated, 즉 고립된 것처럼 느끼게 만들더라도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을 유지하는 사람만이 마지막에 웃을 수 있습니다. 실생활에서의 소소한 변화들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은값이 저렴했을 때는 여러분의 은더미를 보며 무관심하거나 회의적이었던 주변 사람들이 가격이 치솟기 시작하면 갑자기 깊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가족 자산으로서의 계획을 미리 세워두지 않는다면 가격이 포물선을 그리며 상승할 때 예기치 못한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자산의 가치가 급격히 변할 때 인간의 심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명확한 계획과 대화는 자산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 논의한 내용들을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요 실물 허브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스트레스를 목격하고 있으며 종이 시장이 여전히 가격을 통제하려 애쓰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들과 부유한 투자자들은 이미 실물 자산의 가치에 눈을 떴으며 화폐 규모와 비교했을 때 금과 은의 시장이 얼마나 작은지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광산 기업들은 금속 가격이 지금의 수준을 유지하기만 해도 폭발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준비를 마쳤고 중국의 유동성 공급과 서구의 파생 상품 리스크, 그리고 전 지구적인 부채와 지정학적 불안정성은 은 가격을 밀어올리는 강력한 뒷바람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단순히 숫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주한 새로운 시대에 관한 것입니다. 종이로 된 약속이 힘을 잃고 실체가 있는 자산이 다시 왕좌를 되찾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이 여정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변화하는 세계의 질서를 읽어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시장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흔들리겠지만 구조적인 동력이 훼손되지 않는 한 그 방향성은 명확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일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커뮤니티가 함께 성장할 때 우리는 시장의 소음 속에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나 투자 혹은 일상에서의 작은 성공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배운 교훈 하나를 나누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이 험난한 시장을 버텨낼 수 있는 커다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승이 스프린트인지 아니면 수십 년간 이어질 거대한 전환의 시작인지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사실입니다. 시스템은 길어질수록 취약해지고 그 취약함은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의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은 그 움직임의 중심에서 자신의 자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 기회를 감정적으로 낭비하지 마십시오. 철저히 계산하고 냉정하게 실행하며 긴 호흡으로 시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 철학을 정립하고 불안한 시장에서 평온함을 유지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계 경제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며 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소리는 누군가에게는 공포의 비명이겠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의 서곡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명확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했다면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사람이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이 긴 여정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